평범한 면회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정오 무렵 부대 정문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남성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한 헌병이 얼어붙었고 연락을 받은 간부들은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님이십니다. 그 남성의 이름이 전파되자 조용했던 부대는 갑작스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병장에서는 훈련이 멈췄고 간부 회의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남성의 방문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몇몇은 속삭였습니다. 왜 여기에 오신 거지? 직접 오실 이유가 없어. 하지만 곧 한 병사가 격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관련된 보고서들은 모두 암호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휘부는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했고 부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보고서를 반복해서 수정했습니다. 아무도 쓰리스타 장군의 방문 이유를 밝히려 하지 않았고 그 남성 또한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부대는 며칠간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30년 군 생활 끝에 얻은 대장 계급.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한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대장님, 오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태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고맙네. 오늘 오후 일정은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있어. 네. 국방부 차관님과의 미팅이. 미루게. 가족 일이야. 태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해병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민지의 임관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군인이 될래요.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요. 어린 시절 민지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꿈만 같았던 그 시절이 떠올라 태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으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근 2달간 민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전화도 끊기고 간간히 오는 문자도 건조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면회 오지 마세요. 훈련이 있어요. 어젯밤 민지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우는 30년간 다져진 직감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몰고 경기도 화성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해병대 제구여단. 6개월 전 민지가 배치받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힘들다면서도 즐거움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던 민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태우는 민간인 복장을 한 채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강민지 하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당직 장교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하사는 현재 특별훈련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태우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특별훈련이요. 어제 딸과 통화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입니다. 내일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태우의 눈은 이런 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느 훈련장에서 하고 있나요? 잠시라도 볼 수 있을까요? 당직 장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게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군인의 자제력으로 감정을 누르고 부대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부대를 관찰하는 동안 태우의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훈련 중 다친 걸까? 아니면 태우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2시간이 지나자 옆 테이블에 해병대 장교 2명이 앉았습니다. 태우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며칠째 격리실에 있는데. 태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격리실? 서중령님 지시대로 특별훈련 중이라고 했어. 아무도 못 만나게.
그 일 신고하려던 여자애들은 다 입단속시켰어. 누구든 말하면 강민지처럼 된다고. 태우의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카페를 나오는 태우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이제 군인 아버지로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는 핸드폰을 꺼내 국방부 비서실로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군복과 계급장을 화성으로 가져오게. 태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천장을 바라보며 민지가 겪고 있을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세 개의 별이 빛나는 육군 정복을 입고 해병대 제구여단 정문 앞에 섰습니다. 초소의 해병대 병사가 놀란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육군 대장 강태우입니다. 지휘관을 만나러 왔소. 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쓰리스타의 방문은 어떤 부대라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예고 없이 찾아온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태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을 거야. 쓰리스타는 이제 한 딸을 구하기 위한 빛이 되어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결연한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우의 군화 소리가 부대 안을 울렸습니다. 마주치는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쓰리스타단 육군 대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준호 대대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 무슨 일이십니까? 태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 강민지 하사를 당장 만나게 해주시오.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하사는 현재 특별훈련 중이라 특별훈련이 아니라 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소. 태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30분 내로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국방부 감찰단이 이 자리에 올 것이오. 해병대라고 예외는 없을 겁니다. 이준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우는 대대장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해병대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훈련하는 모습. 20년 전 자신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지야, 괜찮은 거니?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2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볼은 헬쑥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본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태우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태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말해도 돼. 아빠가 지켜줄게. 태우의 따뜻한 눈빛에 민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정민 중령이 여군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어요. 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여자가 왜 해병대에 왔냐? 여자는 군인보다 어머니가 되는 게 낫다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 후 몸매 검사라며 여군들을 줄 세웠어요. 군인은 체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몸을 이리저리 만졌어요. 거부하면 군기 위반이라고 처벌했고요. 태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올랐지만 그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딸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같은 일을 당했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요.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해병은 강인함이 생명이라면서 여자가 약해 보이면 전체 해병대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했어요. 참는 게 해병이라고. 태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격리된 거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걸 신고하려고 했어요. 증거도 모았고요. 하지만 서중령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저를 군기 위반으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격리시켰어요. 다른 여군들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고요. 태우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니? 몇몇 여군들이 녹음해 둔 것이 있어요. 윤소희 중위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 취급을 받거든요. 태우의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태우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국방부 감찰실장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박준영 감찰실장님, 강태우입니다. 해병대 제구요단의 긴급 감찰이 필요합니다. 여군 인권 침해 사건이에요. 네, 제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우는 다시 이준호 대대장을 불렀습니다. 부대 내 모든 간부를 소집하시오. 지금 당장. 이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훈련 중인 간부들도 있는데 모두 다 소집하시오. 특히 서정민 중령을 반드시 포함해서. 태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그의 권위가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는 서정민 중령을 포함한 부대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부대에서 여군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장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병대는 엄격한 규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군들의 과장된 주장일 뿐.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군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윤소희 중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우는 소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중위. 소희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서정민 중령의 성희롱 발언과 행동, 여군들에 대한 차별적 평가, 그리고 이에 항의한 강민지 하사를 격리시키는 과정까지 모두 녹음했습니다. 소희는 용기를 내어 여러 녹음 파일과 메시지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우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딸과 모든 여군들을 위한 정의를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쓰리스타은 이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소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한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 파일 속 서정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해병대에 지원했어? 몸매나 잘 관리해. 네 존재 가치는 거기 있는 거야. 군인은 체력이 중요해. 여자들 다 나와봐. 몸매 검사할 거니까 항의하면 군기 위반이야. 해병대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입 다물어.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서정민 중령, 태우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즉시 직위해제됩니다. 그리고 이준호 대대장, 당신도 이 문제를 묵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정민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저는 단지 해병대의 전통과 군기를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군들은 군인으로서, 특히 해병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고. 군기라고요? 태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부하 여군들을 성희롱하고 차별하는 것이 군기입니까? 당신의 행동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해병이라는 명예로운 이름 아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기본을 망각했습니다. 서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장님, 이건 모두 해병대의 전통적인 훈련 방식이에요. 여군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뿐이에요. 태우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전통이라고요? 인권 침해를 전통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범죄입니다. 태우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당혹스러워 보였고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제 직접 감독 하에 전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 감찰단이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장 박준영과 감찰팀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영 감찰실장입니다. 서정민 중령과 이준호 대대장은 지금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민과 이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감찰팀을 따라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태우는 남은 간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계급과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집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이 부대는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군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우는 민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군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이제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태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해병대 정신을 믿고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진짜 군인의 자세라는 걸요. 태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불의를 보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야. 태우는 다른 여군들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우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서정민 중령의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해병대 내에서는 오랫동안 여군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야. 태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여성정책과와 협력하여 정군 차원의 여성 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조사는 철저히 진행되었습니다. 태우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마지막 날 태우는 부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병대의 용맹함과 강인함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은 약자를 억압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태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인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서정민 중령과 이준호 대대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군들을 위한 고충 처리 시스템이 강화될 것입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과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태우의 연설이 끝나자 운동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소희가 태우에게 다가와 격려를 붙였습니다. 대장님,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격려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중위. 용기를 내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해가 지는 운동장에 서서
태우는 자신의 어깨에 있는 세 개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별들은 단순한 계급이 아닌 정의를 향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올바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국방부 건물 창문에 부서졌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제구여단의 사건 이후 군 내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 서정민 중령과 이준호 대대장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제구여단은 전면적인 개편을 거쳤고 여군들을 위한 고충 처리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특히 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부당한 관행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예전의 생기가 돌아온 목소리에 태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군 정책과 특별직위에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요.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특별직위? 그건 대단한 일이구나. 네. 우리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모든 군에 있는 여군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 기회가 생겼어요. 진급도 특별 심사를 통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요.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딸의 성장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병대에서 육군 소속 국방부로 가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민지의 목소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도 있고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여군들에게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해병대만이 아니라 모든 군에서 여군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가고 싶어요. 태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랑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결정했니? 수락했어요. 아빠처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성장해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민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통화를 마친 후 태우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국방부 앞 광장에서 젊은 장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여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걸음걸이에 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어. 2주 후 태우는 국방부 로비에서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지가 국방부 여군정책과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태우의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해병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특별 진급을 통해 받은 상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아빠. 민지가 태우에게 달려왔습니다. 태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격리실에 있을지도 몰라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어. 태우와 민지는 국방부 여군정책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군인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과장인 김미영 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지 상사님, 환영합니다. 저희 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미영은 민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상사님의 경험과 용기가 우리 군의 여성 인권 정책을 새롭게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어깨에 있는 세 개의 별이 빛났습니다. 여군 정책과에서의 민지의 첫 임무는 여군 인권보호법 초안 작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여군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법안을 구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민지는 한 줄 한 줄 법안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태우는 종종 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지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구나.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여군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우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건강도 챙기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 법안의 이름을 세계의 별 법안으로 하고 싶어요. 아빠의 세계의 별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아니야. 용기의 법안이라고 해야지. 이 모든 변화는 내 용기에서 시작됐으니까. 3개월 후 여군 인권보호법이 국방부 내부 검토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안은 여군들의 고충 처리, 성희롱 예방, 경력 개발 그리고 평등한 기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민지는 당당하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여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과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한 군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군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우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네 모습을 보니 내 어깨에 세 개의 별보다 더 빛나는 것 같구나.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함께 시작한 변화가 이제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군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군에서 모인 지휘관들과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태우는 무대 옆에서 자신의 연설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는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방부 여군정책과 선임연구관으로 특별 진급한 민지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아빠?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 이런 자리는 수백 번 서봤지.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구나. 내가 옆에 있으니까. 태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민지는 여군 인권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군 인권보호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그녀가 설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전군에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오셨어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장관이 입장하자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우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그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합동참모본부 강태우 대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강 대장님은 군 내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강당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태우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인 딸 그리고 그녀를 지지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용맹함과 단결력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 어떤 전통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여군 인권보호법을 만들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했으며 고충처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법과 제도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뀔 때 완성됩니다. 태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딸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진실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억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태우의 연설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 군에서 여성 장성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20년 후에는 여성 참모총장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지는 무대 위로 올라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순간 그는 군인이기 전에 한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태우와 민지는 국방부 뒤편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아빠, 내일 여군 인권보호법 시행령 최종 검토회의가 있어요. 아빠도 참석하시죠? 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싶구나. 민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병대에 지원했을 때 기억나세요? 여자가 왜 해병대냐고 말리셨잖아요. 태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랬지. 힘들 것 같아서 걱정했었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반대해서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빠는 그저 제가 다치는 걸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도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어요. 태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위치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용기 덕분이야. 아빠는 그저 그 용기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왔을 뿐이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 행사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시행령이 통과되면 다음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군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요. 여군들이 장기 복무를 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성 장성도 나올 수 있게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연설에서 언급한 비전이 딸을 통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이 오길 기대하마. 어쩌면 네가 그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지.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사관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부사관들이 만든 변화 덕분에 언젠가 다른 여군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우의 어깨에 있는 3개의 별이 저녁 노을에 반짝였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그 별들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어요. 변화를 이끄는 빛이었던 거예요. 태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별이 될 수 있단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 네가 바로 그런 별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와 민지는 나란히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3개의 별이 이끈 변화는 이제 수많은 별들로 이어져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여군 인권보호법 시행령 최종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각 군 대표와 법률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태우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지 상사님, 오늘 발표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법무관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여군 인권보호법 시행령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여군 고충처리 담당관 의무 배치. 둘째, 성희롱 신고자 보호 강화. 셋째, 여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한 장씩 자료를 넘기며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과 수많은 여군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시행령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고자 보호 조항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제가 격리되었던 것과 같은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해군 소장이 질문했습니다. 상사님, 이런 조치가 오히려 군 기강을 해치지 않을까요? 여군들이 사소한 일에도 신고한다면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진정한 군 기강은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자리 잡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모든 군인이 자신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군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태우는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수줍었던 해병대 하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펼치는 정책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령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장교들이 민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해병대 여단장도 있었습니다. 상사님 덕분에 우리 해병대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태우는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지야. 내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어.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걸어가자. 더 많은 별들이 빛날 수 있도록. 국방부 청사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뒤로 석양이 물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서 세 개의 별은 특별한 빛으로 반짝일 것입니다. 정의와 용기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빛으로.